안녕하세요. 컬러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컬러는 웜카드 레드 클리어 파파라차입니다. 이 레드 클리어 웜카드를 파파라차라는 보석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로맨틱한 사연을 가진 보석입니다. 파파라차의 오렌지 레드는 일조량이 많고 강렬한 남쪽 지방의 햇빛을 상징합니다. 따뜻한 지방에서는 레드, 옐로 색조가 발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일조량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북반구 지역에서는 푸른 계통의 색이 더 발달해서 언어에도 더 푸른 색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고 남반구에는 확실히 일조량이 높다 보니까 노란기가 도는 옐로우를 표현하고 레드를 표현하고 그런 해를 표현하는 컬러들이 많겠죠? 보세요. 어느 지방의 사람들이 더 따뜻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기서는 잘 느낌이 안 오시려나요? 미묘하게 다르죠. 이쪽 지방이 조금 더 따뜻한 지방이다. 그렇게 알 수 있겠죠. 특히 일조량이 많은 지방들은 오렌지 레드나 오렌지 컬러가 눈에 많이 띄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 태국 여행들 많이 가셨을 거예요. 태국 여행 가서 가장 많이 보는 컬러가 뭐냐면 노란색을 띤 오렌지 레드랑 옐로우 그린, 연두색이에요. 정말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여행 다니시면서 한번 유심히 주의 깊게 둘러보세요. 이 파파라차는 보석은요, 연꽃과 석양의 결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줏빛 연꽃과 석양의 노을빛이 결혼하여 만들어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보석을 바로 파파라차라고 합니다. 이 파파라차는 사파이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오렌지색을 띠면서 색이 깊어질수록 보석의 가치가 높아지는 보석이에요. 파파라차의 어원은 스리랑카어로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그리고 색을 뜻하는 라아가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파드마라가라는 말은 루비에 사용되던 용어예요. 여기에도 루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원래 보석이라는 게 한 가지 색만 띄고 있진 않잖아요. 곡면도 있고 빛에 따라서 굴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색이 보이는데 하나의 색에서 조금 더 쿨한 느낌의 피넬이 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오렌지빛이 도는 파파라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보석을 다루는 기관에서 분광기로 이런 색의 범위를 정해놓고 범주에 드는 돌에 한정해서 파파라차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렌지빛과 자색을 좀 더 같이 혼용하는 비율이 높던지 오렌지빛이 더 아름답게 돌던지 규정이 있다는 것이겠죠? 1292년 마르코 폴로는 스리랑카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이유는 온갖 보석이 산출되는 산지이기 때문이에요. 인도양의 보석 상자가 바로 스리랑카라고 합니다. 이 스리랑카의 위치는 인도양의 한 부분으로 따뜻한 지역이에요. 보석뿐 아니라 각종 차의 원산지이기도 한데요. 이 강렬하면서도 따뜻함을 가진 오렌지 레드는 화려하고 공격적이며 환각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적이고 새로움을 뜻하는 컬러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오렌지는 조금 혁명, 개혁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색채학자 파버 비레는 대학마다 어울리는 컬러를 부여했어요. 단과대 말하는 거죠. 근데 공과대학의 상징으로 오렌지를 꼽았다고 해요. 공과대학의 새로운 기술은 세상을 바꾸죠. 새로운 것들을 항상 생성해내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렌지 색을 붙여준 게 아닐까. 개혁을 상징하니까요. 저번 시간에 쿨 레드 카드 어떤 의미가 있었죠? 공격적이고 자기 의견이 강한. 그럼 웜 카드는 공격적이지 않을까요? 따뜻한 웜이니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일까요? 확실히 쿨한 레드 카드의 사람보다 조금은 공격적임이 덜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표현력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아요. 조금 말투가 다른 정도겠죠? 근데 이분들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공격적이고 표현적이에요. 저는 이 오렌지 레드를 보면요. 아까 환각적이라는 말을 썼죠. 환각 보실 때 가장 많이 보는 색들, 그들이 그리는 그림에 많이 등장하는 색들이 이런 쨍한 클리어한 색들이에요. 남반구에 해가 많은 지역들은 좀 열정적이고 화끈하고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오렌지 레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렌지 레드를 표현하신 분은 어떻다? 우리가 MBTI로 치면요. F에 좀 더 속하는 유형이에요. 웜카드가요. 대부분 웜카드를 고르시는 분들은요. 거진 모든 컬러를 웜카드로 고르세요. 거진이라고 했어요.
전부가 아닙니다. 따뜻한 색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따뜻한 색만 좋아하시고요. 자기도 모르게 푸른기가 도는 쿨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쿨카드만 고르십니다. 근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색이 자기의 성격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어느 정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레드 컬러가 쿨한 색이에요. 이 쿨한 레드 컬러를 더 많이 쓰십니다. 사실 웜한 이 레드 컬러가 등장하는 경우는 조금 더 적어요. 이 파파라차 컬러가 경향성은 조금 더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 컬러가 나면 얼마나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어떻다? 이분들도 굉장히 표현적이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 자기 개발도 좋아하시고 한데 아까 쿨카드의 스피넬과 좀 다릅니다. 자기 개발보다 자기 개발 중에서 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시고 더욱더 유쾌하시고 재밌는 분이에요. MBTI로 치면 ENFP의 현신이 아닐까 싶은, 특히 이게 첫 번째 자리에 왔을 때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자리에 이 컬러가 온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근데 보이면요, 딱 보여요. 왜? 표정부터 다릅니다. 굉장히 미소가 많고 웃음기가 항상 띄고 있는 그런 밝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밝아요, 사람이. 주변을 환하게 해주죠. 사실 이 파파라차가 두 번째에 온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올 때는 이 컬러를 제가 왜 기억을 못하냐면요, 다른 컬러도 만만치 않게 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컬러의 해석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컬러다? 이 컬러의 경향성은 밝고 강하고 ENFP의 현신이다. 뭐냐? 사교성의 왕이다. 그만큼 외향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고 가만히 있는 걸 못하며 언제나 이동수가 많은 즐거운 분들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면 어떤 분이 될까요? 이분의 이런 강렬한 욕망,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 남과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욕망, 그런 욕망들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욕망이 마그마 같죠? 지금 튀어나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앞에 컬러를 어떻게 보완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에 컬러가 많이 눌려있다면 이분의 욕구는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이 웜원 카드를 고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까지 입히면서 푸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기분파인 건 아시죠? 쿨카드보다 조금 더 쿠션어법을 사용한다는 거지 자기 주장이 덜하진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상처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하고 지낼 때는 내향형들은 정신이 쏙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영상으로 이 컬러 하나하나의 뜻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저의 영상을 봐주시면서 컬러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빠져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